네,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지난주에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만나서 상담해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주부입니다. 저와 두 딸아이의 보험이 걱정되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이 워낙 건강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험을 준비는 해야겠다 싶어 각각 15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인데요. 딸들이 고2, 고3이라 곧 어른이 되는데 몇 년 전 가입한 보험들이 전부 종신보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들어보니 종신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점검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고등학생 두 따님 보험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방송 들으시면서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셨네요. 이 가정의 상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저희 돈키호테 청취자님이 아니셨거든요. 네. 원래 라디오를 잘 듣진 않는데 보험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얼마 전부터 청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 내서 사연까지 보내신 건데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해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본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올해 최고의 결정이었다 말씀하실 정도로 상담받는 걸 상당히 만족은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선 따님들의 보장보다 사실 사연자분의 보장을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그 답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만 보험을 준비하는 걸까요? 실제로는 아이들의 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보험 역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부모님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러네요, 보험이. 정말. 반대로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치면 아이들이 병원비를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본인 보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보험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보험이라는 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보루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아이들 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것, 그리고 부모님 보험 역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한 것.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보험 역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핵심 포인트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 통해서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 보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분 보험을 보니 암 보험뿐만 있었는데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네, 어느 충격적이었어요. 정도기에 충격. 사연자분은 10년 갱신형으로 암 진단금 1억 원의 보장이 있는 7만 원 상당의 암보험과 20년 납 100세 만기의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 보장이 있는 10만 원 상당의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남편분도 비슷했는데요. 15년 갱신형으로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8만 원, 그리고 10년 갱신형으로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7만 원짜리 상품을 갖고 계셨는데 남편분과 사연자분은 동갑으로 49세셨어요. 진단금밖에 없으세요? 네. 그렇죠. 어머나. 네, 이 두 분은 다른 보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암보험만 각각 2건씩 유지 중이셨습니다. 그 흔한 실손보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는데요. 원래는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건강하다 보니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는데 보험료만 계속 오르니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없앴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 실손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해결 없이 진단금으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건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은 상태, 튼튼한 뼈대 없이 지점토 반죽만 덧붙여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실손보험 준비를 먼저 도와드렸고요. 남편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셔서 간편 실손보험으로 3만 원, 사연자분은 일반 실손보험으로 3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남편분은 간편 실손보험, 또 사연자 본인께서는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는 똑같은데 보험의 종류가 조금 다르네요. 뭐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간편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보장의 내용이 조금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지만 3대 비급여, 그러니까 즉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MRI, MRA 검사 등의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요. 그리고 약제비도 보상 제외 항목입니다. 하지만 그 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30%를 제외하면 보상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꼭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유지 중이셨던 암보험도 조정이 조금 필요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암이라는 질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 다른 암이 아닌 다른 질병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게 되시면 사연자분 부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소득이 병원비로 지출될 게 뻔한데 그렇다면 이제 두 따님의 교육비는 어떡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물론 완벽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연자분 부부는 암보험을 20년 납 90세 만기로 각각 5천만 원과 그리고 요즘 아주 중요하게 각광받는 암 치료비로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각각 9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더불어 종합보험 준비도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도 막 어머나 이러면서 충격적이다 했는데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대학교를 가자마자 엄마한테 나 암보험 들어줘 그래서 정말 암만 되는 암보험을 들었었어요. 네. 네. 보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우리한테 와닿는 건 암, 무서운 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어서 중간에 무언가 이렇게 진짜 전문가님들께 체크를 안 받으셨다면은 그냥 계속 지나가고 계셨겠네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라도 정말 점검을 받으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암 치료비까지 이제 충분히 챙겨진 것 같고 이런 암보험에 실손보험 추가로 드셨고 거기에 종합보험으로 다른 질병도 보장을 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지는 않을까 동키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아이들 보험이 각각 1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종합보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로 납입 기간을 늘렸지만 현재 보험료 납입 여력에 맞춘 결론이었고요. 아이들 주요 보장 중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상해 후유장애 1억,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암 진단금 5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암 치료비 10년 동안 3천만 원씩 나오는 비분이 있고요. 뇌와 심장 질환 1천만 원, 뇌와 심장 수술비 해당 2천만 원, 그리고 5종 수술비, 120대 수술비 등등 수술비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장 내용이 많아졌는데 보험료가 기존보다 저렴한 이유는 보험료 납입 기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아이들의 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주계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험에서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애고 그 부분을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로 변경을 한 거죠. 이렇게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을 굉장히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이들 보험료를 줄인 비용으로 사연자분 부부의 뇌와 심장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뇌와 심장 치료비까지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6만 원, 남편분은 보험료가 8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부에서는 동키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 통해서 살펴볼게요. 2946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실손보험은 있는데 사실 보험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보험은 없고요.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살다가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야 최소한의 보험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또 오직 실손보험밖에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6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다양한 병력이 있는 분들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이 새로운 병으로 진단을 받고 외래만 하시는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병력이 생긴 뒤에 보험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양하지만요. 그래도 건강검진 전, 아프기 전에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손보험만 있어도 또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텐데 저도 사실 돈키호테 하기 전까지는 그럼 내가 어릴 때 들면 평생 내야 되잖아. 이런 잘못된 개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납입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개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행히 실손보험은 있으십니다. 지금 전문가님들도 우선적으로 실손보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다른 보험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위를 정하라고 한다. 보험의 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부동의 1위는 실손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질병, 상해 등등 입원, 통원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건을 빼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보험인 거죠. 하지만 이런 실손보험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로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실손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갱신이라는 점인데요. 보통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문제는 만기가 보통 100세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보험 만기인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면 그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죠. 모든 보험사의 이 실손보험은 다 갱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뭐 사실 저도 이제 당연히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러면 실손보험이 100세 만기다. 그러면 100세까지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계속 어. 갱신된다 보셔야 되는데 네. 과거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3에서 5년, 그러니까 최근에는 1년 주기로 갱신돼서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 보통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증액되는 기준이 개인 또는 회사 상품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최근에 전환 실손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전환 실손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전환 실손이 뭐예요? 전환 실손이라는 거는 현재 실손, 그러니까 옛날 1세대부터 현재까지 4세대 와 있거든요. 네. 이 4세대를 제외한 앞에 실손 있는 분들이 현재 실손으로 바꾸시는 걸 계약을 전환한다 해서 네. 전환 실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 실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을 통한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손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점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수술 방식도 뭐 절제나 절개 방식보다도 작은 구멍을 뚫어서 관에 삽입하는 로봇 시술이나 주사 치료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 속도나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최근에 입원 일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예전에는 입원해서 받았던 치료가 통원 치료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술 방식이 예전에는 뭔가 자르고 가르고 그렇죠. 꿰매고 이런 거였는데 네. 정말 첨단 로봇 약제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네. 게다가 암 치료도 통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통원 수준의 치료가 더 많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실손 보험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궁금해지네요. 네. 그건 바로 실손보험에서 통원의 보장 한도 때문인데요.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입원 치료를 많이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비용은 고가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 환자분들도 최근에 통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최근에 알약 또는 주사 항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 그렇다면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통원의 보상 한도가 20에서 2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즉 실손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보완제를 대비하지 않으시면 개인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원 치료할 때 최근 우리 이현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약이나 주사 항암 치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통원으로 보상이 20만 원인데 이 알약이 한 번 뭐 맞을 때마다 3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데 병원비 실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20에서 2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실손보험이 있다고 모든 것을 대비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의 보험 상황 및 현실에 맞춘 점검을 통해서 실손 이외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 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리면 실손보험, 그리고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요 순서대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가장 좋고요. 실손보험은 장기적으로 갱신으로 인한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는 필수라고 보셔야 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